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푸틴은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경제적 손실은 감내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규모 제재에도 시장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의 더 큰 뉴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 그리고 이들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응하는 큰 상황을 봐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한 건데요. 러시아군이 결국 분쟁 지역인 동부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만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월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월가는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혹은 나더라도 일부 지역에 그칠 것이다. 러시아가 잃는 게 너무 많아서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죠. 먼저 푸틴 대통령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발발 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 외교에 열려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왔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러시아군이 넘었을 때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도가 없다, 여전히 외교에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외교에 관한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기만술로 서방과 월가 그리고 시장을 속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을 경제 제재로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을 제재한들 푸틴 대통령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측근을 미국이 제재했다고 해서 미국에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개인과 기업보다 조직과 국가 그리고 체제가 더 중요한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재로는 이들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만 해도 이제 러시아 국영기업의 추가 손실, 그리고 은행 제재를 통한 은행의 피해,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여기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옛 소련의 부활인데요. 옛 소련 제국을 불효화시켜야 되는데 일부 기업이 손실을 본다? 그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스 선임 고문은 러시아와 중국은 장기적인 지정학적 이점을 위해서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감내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당분간 서방인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칠러 정권, 즉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러시아가 본격적인 침공을 하기 전이 문제였지 침공을 한 뒤에는 추가로 나올 만한 악재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침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일단 침공을 하기로 한 다음, 실제 침공을 한 다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고한 인명피해를 두고 차이가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돈만 버는 월가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는 바이 더 딥, 즉 하락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증시는 이미 벌어진 일은 지나간 뉴스로 본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도 증명이 됐습니다. 전쟁은 터지기 전까지가 리스크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쟁이 터질 때 놀란 마음에 한 번에 좀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다, 좀 많이 빠졌다가 그런데 이거 지나간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다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사태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시는 항상 미래, 즉 앞을 본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투자자들은 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터진 뒤에 우크라이나에서의 더 큰 일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증시의 움직임을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텐데요. 미국은 사실 이번에 체면을 좀 구기게 됐습니다. 외교를 통해 즉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처럼 대만에 일을 벌이면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두 곳에서 슈퍼파워 두 나라, 즉 러시아와 중국과 맞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냉전 때의 소련이나 중국과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경제적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보관 가운데 하나는 서방에서 제재를 받더라도 중국과 손을 잡으면 그럭저럭 살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요. 이 얘기인즉 앞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한 이런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의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종 제재와 그에 따른 맞보복, 통상마차들이 더 거세질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유럽 얘기가 빨리 해결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